안녕하세요. 동남권센터, 동남권 노스특별시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비대면 유튜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장이시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신 이진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네. 보호사 노동자분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송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이춘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우 선생님은 파주병원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 일도 맡고 계신데 예, 그 파주병원의 근로자 건강증진센터는 어떤 곳이다라고 뭐 많은 소개하셔도 되니까 PR 좀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고요. 센터는 경기도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각각의 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방문해서 평가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뭐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물질에 맞게 별도의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진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은 사업장은 여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미처 검진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버스도 마련해가지고 출장 검진도 활발히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사회에서도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병원 기반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간호사 그리고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세 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적인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지급해드리는 반면에 또 추가로 사회복지사가 주거나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상담심리사가 이제 그분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은 업무 경력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저는 이제 4년째 4년째. 접어들었어요. 네. 이게 10년이네요. 벌써 네? 10년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되셨네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좀 됐어요. 예. 들어보면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 업무가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예측할 덜할 수가 텐데 없어요. 출근할 때마다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고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내가 받아야 될 직무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고 그런 것들도 건강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근골격 질환에서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 전에 남자 어른도 목욕시켜보고 그때는 욕조에 들어가지고 그러시는 분도 해봤었는데 그럴 땐 좀 힘이 들죠. 넘어질까봐 무섭고 미끄러질까봐 그러고. 그래도 본인이 그냥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하면은 그분을 옮기는 과정이나 시키는 과정에서 본인 선생님께서 다 지금 지탱을 제가 해주셔야 돌보시는 되잖아요. 분은 그래도 왼쪽 한쪽이 좀 불편하긴 해도 그러니까 이제 거동을 하시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선생님 그것이요? 저는 전에 2등급 어르신 할 때 일주일에 목욕 2번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못 쓰시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앉아 계시니까 이제 앉아 계시면 제가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르신은 집안에서 거동하시니까 이렇게 혼자 다 하시고 제가 등만 이렇게 좀 밀어드리고 목욕은 좀 편해요.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 대신. 그러니까 이쪽이 힘 안 들면 이쪽이 힘들고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어르신들이 또 그야말로 몸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루기도 힘들고. 요양보호사라는 어떤 노동 환경이
환자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노노 케어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당연히 있으신 것 같고 네. 심리적인 번외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네.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이 네, 지금도 이쪽이. 병원에 다니면서 네. 저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이제 막 한참 심할 때는 이게 이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주사 힘이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르신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할머니 이런 데 주물러 드렸더니 이쪽이 또 손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명의로서 어떻게 조언을 좀 네, 뭐 주물러 이따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뭐 진단 같은 것들은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요양보호사의 근골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근골계 이런 직업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기본적으로 산재 승인과 산재 그 관련된 비용들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양보호사분들이 허리에 엄청난 부담 작업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산재도 다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깨도 당연히 부담 작업일 텐데 우선 이제 허리 부분을 가장 부담 작업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좀 어려운데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도 일을 했다 하면 특별히 볼 거 없이 무조건 산재가 승인될 인정해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절차를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패스트 트랙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시설과 재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업무 시간 자체가 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타이트하게 다 따여 있으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제시된 내용이긴 한데 체위 변경을 하루에 20회 이상 해야 된다. 체위. 예, 체위 환자분들의 체위 변경을 20회 이상 하면서 이분이 5년 이상 일을 하고 그리고 고용 기간이 12개월 중에 8개월 이상을 고용되고 있으면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추가반 탈출증 같은 경우는 그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다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 선생님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어쨌든 되게 업무 시간 짧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본인이 뭐 원해서 짧다보다는 어쨌든 들어오는 오더에 따라서. 오더가 이제 그 경우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설에 계신 분들보다는 노동강도가 훨씬 더 셀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뭐 도와드리거나 같이 요양보호사끼리 협력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혼자 온전히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자체도 좀 짧은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허리 부분에 있어서 부담 작업이 인정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산재 인정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깨 부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산재를 많이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많이 쌓여야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되는 것인데 그래서 충분히 부담 작업일 테고 그런 것들을 산재를 넣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방법일 것 같고요. 혹시 아세요? 산재가 되신다라는 거?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선생님은 아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셨어요? 근로계약을 좀 맺고 계시고 네. 시급이나 근로계약은 이런 맺고 것들, 계시고. 네. 네. 노동자로 고용되신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지금 계신 센터가 산재보험료를 이미 다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에게 특별히 상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 요양에 대한 비용이 나오고요. 만약에 쉬셔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임금의 70% 정도의 임금도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혜택들이 있어서 이게 산재를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일반 노동자는 노무사가 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자문서 네. 이런 것을 가지면 또 상대적으로 또 잘 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 이 두 분은 재가를 하셨고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하시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늘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지금 같이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목이 정확히 이렇게 C자형으로 돼서 머리를 잘 받치고 있으면 목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시면서 머리가 계속 굽혀 있는 상태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다 보면 근육이 받는 힘이 원래 받아야 될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 근육은 강화하는 것보다는 좀 경직되어 있는 거 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데 이런 걸 하면 정말 풀릴까 싶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운 거. 도리도리인데요. 도리도리.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하시다 보면 또 목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가기도 해요. 맞아. 저는 소리가 나요. 네, 소리는 찌끄덕찌끄덕. 저도 병축끼리 이렇게 되는 거라서 소리는 날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네. 정상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한 20회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이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으쓱으쓱하는 정도인데, 이제 보통 서서 하면 더 좋으시고, 그냥 이 어깨를 올리는데, 어깨를 올릴 때 너무 힘줘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올렸다가 툭 내리는 정도의 운동입니다. 으쓱으쓱을 하는데, 이 으쓱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 근데 우리가 보통 어깨를 쓰실 때 다 앞으로 굽혀서 하기 때문에 팔을 약간 가슴을 핀다는 생각으로 해서 쓱 올렸다가 툭 내리는 이런 것들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목과 어깨를 구성하는 근육들이 좀 더 이완돼서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가 좀 뻐근한 네, 거는 뭐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을 붙여서 1분 정도 계셨을 때 손이 쩌릿쩌릿하거나 하면은 이제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스트레칭은 팔을 이렇게 옆으로 펼치시고 이게 곁눈질로 봤을 때 내 엄지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펼치시고 곁눈질로. 곁눈질로 했을 때 그다음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걸 펴고 굽히고 하는 거 정도가 크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역자 아예 직각이 되도록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쫙 펴고 팔꿈치를 딱 펴고 이거를 이 손끝이 내 머리에 닿을 정도로 세게 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힘드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위완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당기는 것도 손목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한 세트로 해서 목부터 해서 어깨로 팔로 손목까지 해주시면 어쨌든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덜 아프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런 것들 자주 해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직각이 돼야 되나요? 예, 저는 되긴 합니다. 직각이 안 되네요. 거보세요. 제가 시간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리치료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강도를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걸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노동자 패널 두 분과 우리 이진우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